제가 그래서 이제 증권사 도전을 취재를 좀 해봤어요. 이거 누구 돈이냐. 근데 2030이냐. 요즘에 워낙 동학개미에 2030이 많다라고 그런 기사가 많이 나긴 했는데 했죠. 최근 몇 달 이미 동안. 2030은 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일선 증권사는. 그럼 지금 또 들어오는 돈은 실은 어르신들 돈들이 꽤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마지막 아닙니까? 보통 증시 투자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반만 찐인 건 필요 없습니다. 완전 찐인 분을 모십니다. 시사특공대 수요일 2부 경제 찐 경제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 찐입니다. 네. 왜 뭐 미스터 둠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닥터둠. 닥터둠 뭐 낙관주의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비관주의자고 낙관주의. 우리 정철진님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어쨌든 기계적 중립은 지키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 제 내면에는 좀 비관주의자죠. 네. 오히려 경제 평론가들은 그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수를 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예, 하고 저도 이제 기자 시절에 워낙 그 기계적 중립에 대한 강요를 너무 좋아도 항상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반대 의견의 멘트를 꼭 받아와서 붙여라. 아하. 예, 그러니까 그게 한 11년 정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나와서 이렇게 경제 평론을 하는 데는 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겠네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대 의견을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대뇌피질 한 1cm 아래쪽에 인버스 펀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호황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코스피 정말 거침없다는 표현이 들어맞습니다. 네. 어제 2,400 쭉 넘어가지고 안착했는데 오늘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좀 깨졌다가 장 초반에 거의 또 1% 가까이 뭐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보합까지 올라오고 다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실은 어제 오늘 이제 어느 정도의 이것도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그간에 오른 너무 많이 것에 올랐으니까. 비해서 이제 그런 특징을 시황은 보이고 있는데 또 눈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한 12시 40분 네. 장 시작한 지 3시간 정도지 않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8천억이 넘는 지금 개인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순매수로. 이 패턴이 막 오르다가 아이고 좀 쉬어가자 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돈이 들어오고 네. 떨어질 것 같으면 돈이 들어오고 네. 지금 이게 계속 거의 무한반복하고 있죠 지금. 특히 몇 지난주 달 이번 동안. 주는 개인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왜 이러나 할 정도로 투매에 가까운 물량을 던져내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개인들이 또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증권사 도전을 취재를 좀 해봤어요. 이거 누구 돈이냐. 근데 2030이냐. 요즘에 워낙 동학개미에 2030이 그런 많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긴 했는데 했죠 최근 몇 달 이미 동안. 2030은 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일선 증권사는. 그럼 지금 또 들어오는 돈은 실은 어르신들 돈들이 꽤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마지막 아닙니까 보통 증시 투자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옛날 오래된 격언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애업은 엄마 그런 얘기가 아줌마가 있었죠. 객장에 오면 그게 이제 고점 마지막 신호다. 예. 이거 뭐 비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용어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7, 80년대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 키우는 아주머니들은 경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데 그런 분들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그렇죠. 되면 이제 하고 거의 최고 올라온 거다. 그때는 이런 HTS가 없었기 때문에 객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갔을 실물 증권을 정도라면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제 네네네. 내는 거거든요. 그게 꼭지 신호라고 하는데 지금 수급으로 보면 수급의 패턴이죠. 네. 이제 어르신들 자금까지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좀 이제 조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인버스 펀드라고 하죠. 주식 하락하는 네. 쪽에 네. 베팅하는 인버스 지수 쪽에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근데 이제 생각해 볼게 인버스라는 게 이제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하고 ETF 펀드 형태도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파생을 하나 붙여가지고 곱버스라고 하죠. 네. 시장이 1% 떨어지면 나는 2%의 수익률이 나요. 다양하죠. 1.5도 있고 2도 있고 2.2도 미국은 있고. 뭐 QQ에서 뭐 3배짜리도 있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거의 3배요? 2가 맥심입니다. 2배짜리가. 3배짜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워낙 와, 시장이 사이즈가 겁나서 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파생보다는 그나마 그것도 이제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들어온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동학개미가 다 주식만 많이 샀잖아요. 네. 거의 30조 가까운 돈을 샀는데 그 중에 거의 탑 5 안에는 이 곧버스라고 불리는 상품을 또 대거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좋은 호시절에 이 좋은 상승장에 지금 손실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요. 야, 뭐 이게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지만 평균 한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지금. 이상 되는 분들 많겠죠. 큰일입니다. 예. 그 또 젊은 이 청년들 같은 경우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욕심이 생기다 보는 시뮬레이션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요즘 가상 투자 이런 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해보고 네. 자신이 붙어요. 네. 야 대박 났다 이번 달. 다음 달엔 빌려가서 한번 해보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용으로 빌려가지고 썼다가 30-40% 마이너스 나면 이거는 뭐 지금 너무 좋은 또 예리한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했나요? 네, 지금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뭐로 준비 원고는 준비된 게 전혀 없어.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곧버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인버스에 그 떨어진 거에 2배만큼 걸려서 떨어진다는 거가 이게 왜 어느 정도 제가 그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냐면 이건 큰 틀에서 파생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1,000을 갔다가 2,000에 갔다가 다시 1,000으로 돌아왔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야 있어야죠. 되는데 돈도 그대로 해야 되죠. 예, 이게 2배씩 움직이고 2배씩 떨어지기 때문에 파생을 걸게 되면 안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라든가 롤오버 비용 때문에 이 곧버스를 이렇게 2배짜리 되는 부분은 좀 유의하시라라는 말을 일단 해드리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방금 말한 그 신용거래 빚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지금 신용 미수 신용거래 잔고가 15조를 넘었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는 5조 이래도 위험하고 항상 그때 되면은 여지없이 외국인과 기관이 공략을 해요. 그 빚투자를 무너뜨리려고. 최근에는 8조도 위험하다고 하고 또 여지없이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5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항상 궁금했던 게 아니 15조인데 왜 공격을 안 하지? 항상 이 정도 빚 투자하면은 늘 공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죠? 작년까지만 해도 고객 예탁금 20조, 25조 이랬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 50조 시대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투자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빚 투자도 8조도 아니라 15조, 16조가 될 때를 이 진짜 이 좀 악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먹잇감을 노리듯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꼭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막 지금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률에 기뻐하시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요. 떨어진다라고 제가 닥터 둠처럼 예언한다는 건 아니지만 15조의 빚 투자라는 거는 이 신용거래 잔고가 15조라는 거는 저는 처음 보고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솔직히. 잘 우리 저 청취자분들, 네. 직원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조심조심할 때가 왔다는 거죠. 네. 잔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 정리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슬슬 지난주부터. 일단 수익이 낮기 때문에 조금. 예. 그러나 또 지금 다수의 동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수익이 못 나셨던 분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딜레마에 빠져 있고 또 한 쪽에는 떨어진다에 베팅했던 분들은 엄청난 지금 손실에 또 울고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가 이렇게 됐지만 동학개미의 완승이다 이런 표현은 아직 섭부르다. 예, 좀 다다. 자, 그다음 얘기는 요거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사실 다들 주식하는 건 아니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나오는 말이 공매도가 뭐야? 일단 그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한데 지금 여기서 하면 방송 끝나는데. 그러니까 돈 빌려서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미리 사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빌리는 거죠. 빌려서 1,000원에 빌려. 내가 빌려요. 1,000원에 빌린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1,000원이 하고 파는 거예요. 팔았죠. 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500원이 됐어요. 네. 근데 자기는 그 1,000원짜리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손에 500원 주식 남는 거죠. 1,000원 들고 있죠. 그러면 500원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 살 수 있습니다. 2개 살 수 있는. 2개 딱 삽니다. 아. 그다음에 나는 하나 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여기 있어 주식 하나 갖고 자기는 꽁돈으로 주식 하나가 손에 쥐게 되는 게 이제 공매도의 아주 기본 구조입니다. 27초 만에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 겁을 주세요? 아, 그렇군요. 비속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랬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 비차입 공매도 이게 엄밀히 말하면 빌려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기가 빌리지도 않아놓고 팔아놓은 이런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게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대형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들에 대한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게 항상 우리나라 금융범죄 처벌이 흐지부지 되는 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 빌리고 팔아야 됩니다. 안 빌리고 팔 수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9월까지는 빌려서 파는 공매도도 못하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9월이잖아요. 그럼 한 2주 전부터는 이 공매도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건 이제 시장이 결정을 또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결정 내리면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이 네. 모집을 했더니 뭐 10분 만인가 다 매진됐다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서 10분 만에 전부 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잖아요. 네. 공매도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장입니다. 기관, 네. 외국인 그렇죠. 절대적으로 예, 유리하죠.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네. 요즘에 뭐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가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네네. 우리끼리 치고받을 수도 있지만 시장 조성자가 물량을 대주는 게 있거든요. 그 상승률에 따라서 네. 그분들에 한해서는 공매도에 대한 그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기만 하니까.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올 지금 냉정하게 공매도 금지도 보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살펴보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의 측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막 공매도에 대한 장점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사이즈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장난쳐온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솔직히 공매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당연히 개인들은 또 네.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자세히 공부해 본 건 아니라 살짝 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계속 있긴 한데 거기는 개인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인이나 기관에서 해주는 것처럼 개인도 손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열으면 또 하나의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개선으로 되는 거죠. 우리 개인들도 지금 보니까 엄청 똑똑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공매도를 푼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좀 더 유리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주는 것을 해야 이게 형평성에 맞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또 한켠에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네.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네. 3개월 동안 금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슨 행위를 저지르고 있느냐. 현물은 계속 팔아요. 주식은 계속 파는 거죠. 주가가 지금 1,400에서 그걸 다 2,400에 지금 올라왔는데 받고, 예. 그걸 받고 그럼 주가는 뭐해서 얘는 뭘로 수익을 올리지? 선물을 이미 3월 중간부터 최대치를 좀 사가지고 선물로 계속 시장을 조절하면서 이게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날 녀석들 예, 현물을 좀 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선물 약간 어려운데 선물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이거 사주는 거거든요. 자기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 녀석들 또 그 녀석들이 구사하는 AI 알고리즘 매매 요놈들 참 힘듭니다. 우리들 똑똑해졌지만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이 의견 주고받는 토론 게시판 저 자주 들어가거든요. 네. 요즘 자주 들어. 이 개별 그 관련된 종목에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왜냐면 이게 시사 진흥자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주식이 생각하나. 지금 워낙 화두니까. 보면 다들 좋아요. 우리가 기관을 오늘도 무찔렀다. 네. 역시 이 외국인 놈들 우리한테 이제 안 된다. 우리 개미들이 뭉치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이 선물과 옵션을 네. 통해서 외국인들은 또 일종 해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선물 저렇게 사는 것은 해칭 차원을 넘어서서 이익 극대화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 좀 더 좀 고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시장의 변곡이 어딘가? 지금 상당 부분 쌓아놓은 저 선물 매수 포지션을 매수라는 건 장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네. 언제 털어내는가, 청산하는가가 무섭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뭐 선물 매도가 많이 안 나온다면 얘네들은 더 끌고 지금 조금 더 갈 수 있다. 시장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요. 선물은 주식과 달리 한 지금 이렇게 뭐 10만 개를 쌓아놨다 매수를 한 이틀 만에도 다 팔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소가 다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 저도 그 생각해요. 우리 개인은 그냥 주식 정도만 하고 내가 전업으로 직장 때려치고 공부해가지고 하겠다는 정도만 그런 사람들이나 선물 옵션 건드리는 거지,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레버리지는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저도 이제 파생 전공인데 그래서 곧버스라고 하잖아요. 인버스의 2배로. 무서운 인버스까지는 좋지만 어. 곧버스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 한정에서 얘기했는데 이 밖의 상황 좀 봅시다. 일단 그 우리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끄는 두 개를 꼽자면 주식시장에 나스닥과 코스닥. 나스닥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해서 뭐 그런 카페 말씀하셨는데 킹스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킹이다. 근데 네. 그거보다 못지않은 게 지금 코스닥이 끌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세계와 이게 동조화되고 있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수급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개인들의 비중이 컸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은 개인이 잘 주식 직접 투자 안 하거든요. 펀드나 이런 걸 많이 펀드를 하죠. 주로 네, 하죠. 주로 펀드를 펀드로 하죠. 하고 신경도 안 쓰는데 지금 미국도 개미 저도 봤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미국도. 우린 동학개미, 어. 걔네들은 그쪽은 로빈후드 랠리. 그래서 그 앱 이름이 로빈후드. 하하. 로빈후드 랠리. 어쩜 이렇게 우리가 저 수급이- 탐욕스러운 월가를 우리가 습격하자 이거 아닙니까? 오. 또 제가 또, 맞췄습니까? 예, 예, 예. 하하. 바로 그 정신이군요. 예. 탐욕스러운 월가 그래서 돼지들 우리가 저는 그 습격하자. 미국 쪽에 그 로빈후드들에게도 좀 리스크 관리는 좀 꼭 해라. 리스크 관리는 뭐겠습니까? 손절입니다. 네네. 예,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여기에서 몇 프로가 하락하면 진짜 뒤도 안 보러보고 끊는다. 이걸 손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원칙은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새기고 거울 보고 되새기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밤에 먹는 라면과 이 주식 손절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 명언 빵빵 터지는데요 지금. 네, 밤에 먹는 라면과 네. 이 주식 손절은 정말 사투죠. 자신과의 네. 사투. 지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관련해서는 쭉 들어오는데 네. 역시 우리나라 상황 고려하면 안 하는 게 좀 더 연장해 그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더 많고요. 그렇습니다. 0738님 제 동생 첫 직장이 증권사였는데 개인은 절대 기관과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직원들 중에서도 주식하다가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도 골로 간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차라리 덜 쓰고 저축을 많이 해라 이러는데 직설적이시네요. 네. 이 증권사 직원 투자하시는 뭐 매니저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아는 분 아니에요 주식에 대해서. 네. 그런데도 잃기도 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꼭 승리하라는 법은 없고요. 학벌이 좋다. 하버드 나와도 수조 원 날려서 롱텀 천재들의 실패가 있고요. 뭐 제가 학벌을 하는 건 아니면 중졸로도 몇백억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죠. 그럼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 당할 때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공부는 필요하다. 게다가 또 이 실패가 쌓이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꾸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교훈이 될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맞아요. 실수가 아무리 쌓여도 계속 실수해요. 이게 그냥. 뭐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 공부는 학습은 필요합니다. 박순미 대원께서는 저희 방송 들으면서 자기 예를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투자자입니다. 점심값이나 해볼까 해서 시작했죠. 근데 결론은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어제는 17만 원에 10주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170 넘은 170만 거예요. 원. 네. 오전에 16만 8천 원까지 떨어져서 울상이었다가 그러니까 한 2만 원 잃은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는 17만 원짜리가 17만 2천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2만 원 번 거네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게 18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속이 터지는. 그래서 이제는 안 하려고요. 잭디 좋은 경험했어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들여다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에 이 주식 트레이딩 앱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네. 이거 진짜 핸드폰에는 이게 들어오는 순간 많은 시간과 이 감정 소모가 된다 이런 얘기. 자, 마지막으로 짧게 사실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 죄송한 질문인데 그래도 여쭤봐야 됩니다. 네. 하반기 코스피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제 전망인 거죠. 이거 네, 그렇죠. 제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뭐 이걸 투자에 참조하시지 정찰진 말고요. 평론가 의견이에요. 저는 이제 크게 기준선을 한 2,400, 뭐 70, 80 정도로 하나를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1,400, 780에. 네. 저는 거기가 현재로서 외국인들이 선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깨고 더 올라갔다. 다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때부터는. 그럴 때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예, 그럴 땐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완연한 이제 롱 포지션, 완연한 대세 상승이 오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5거래일 정도는 2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1조 원 이상은 일단 쌓아줘야 됩니다. 현물을 안 사는데 우리끼리의 대세 상승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지표. 또 환율이 1180이 깨진다.
그러니까 1180원이 깨질 문제도 정도로 있죠. 문제. 워낙 강세가 나온다든가 이런 지표를 좀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제 의견은 저는 뭐 최근에 수급의 패턴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이제 9월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3, 6, 9, 10이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 2,400을 넘고 나서의 모습들. 물론 아직 조금 더 남아 있겠죠. 2, 3%는 남아 있고 네네네. 이 끝은 누구도 모르는 그렇죠. 겁니다만은 이건 알수 없습니다. 제 기준선은 그렇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제 기준선은 그렇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스타트 공대 3부 4부 이어집니다. 잠시만요.